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4라운드 3경기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벌써 시니어 바둑리그 4라운드인데요. 총 14라운드까지 치러지니까 4라운드를 마친다면 이제 초반전은 좀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전 예상과 비슷하게 일단 이 부산 KH에너지가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중위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그리고 오늘의 대진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4라운드니까요. 총 4경기를 치른 팀도 있고요. 3경기를 치른 팀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산 KH에너지가 한 판을 덜 두었습니다만 아직 패가 없고요. 음성 인삼이 일격을 당했습니다만 3승을 거두면서 승수는 제일 높습니다. 네, 영암 월출산이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2승 2패로 올라섰고요. 상주 명실상감 한우가 생각보다는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대구하는 부천 판타지아는 이기면은 3승 1패가 되고요. 좀 이제 단독 공동 1위가 되는데 만약 지게 되면 2승 2패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판입니다. 네, 4라운드 3경기 부천 판타지아 그리고 부산 KH에너지가 만났습니다. 1국에서는 이 안관욱 선수와 조치훈 선수가 맞붙게 됐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조치훈 구단과 누가 붙게 될까? 어떻게 보면 다른 팀 입장에서는 괜히 고민되는 건데 일단은 사실상 일지명 역할을 하고 있는 안관욱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네, 2국에서는 강훈 선수와 김종준 선수 그리고 3국에서는 김일환 선수와 장수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부산 KH에너지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면 이 부천 판타지아는 새롭게 떠오르는 좀 다크호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매년 이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는 강팀인데요. 올해 이 판도를 보면은 역시 KH에너지 특히 이 조치훈 구단에 이 뭔가 딱 승리를 해야 되는데 네. 안관욱 구단이 상당히 유력한 주자입니다. 오늘 대구 상당히 좀 재밌는 그런 승부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이 조치훈 선수의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이것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안관욱 선수가 방울을 달 수 있을지 대국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4라운드 3경기입니다. 부천 판타지아 그리고 부산 KH에너지의 대결. 안녕하세요. 2018년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네, 심판은 문명근 구단이 하고 계신데 문명근 구단은 진주에서 후학 드듯이 떠오고 계십니다. 각자 30분에 절기 40초 대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세 판 모두 다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드디어 대국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일환 선수 그리고 장수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이 판 역시 5대5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정말 과거 수많은 명승부를 펼쳤던 두 분이 다시 대국하게 됐습니다. 네, 4라운드 3경기 2국입니다. 강훈 선수와 김종준 선수의 대결. 상대 전적에서는 강훈 선수가 다소 앞서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어떤 시니어 리그 성적을 보면은 김종준 7단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대국도 강훈 구단이 호락호락한 승부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메인 대국입니다. 안관욱 선수 그리고 조치훈 선수의 대결. 네, 물론 뭐 조치훈 구단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우세합니다만 안관욱 구단이 항상 이 강타자를 많이 꺾었습니다. 성적도 시니어 리그에서 굉장히 좋고요. 오늘 대국도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조치훈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고 있긴 하지만 이 안관욱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 이번 시즌 첫 승을 거뒀거든요. 네, 안관욱 구단 하면 항상 평균 이상을 해주는 굉장히 차분한 스타일이고요. 네. 지금 시니어리그 통해서도 제일 무난한 성적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부천 판타지아가 불운의 팀이 됐죠. 아쉽게 이 개인 승수에서 다 똑같고 전체 승수 똑같고 개인 승수도 똑같았는데 주장인 김일환 구단이
제가 이제 사이버오르의 이 선호 구단보다 1승이 모자라서 아, 네, 이 주장의 개인 승수 차이로 네.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못한 이 불운의 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시즌은 초반부터 좀 힘을 내어가고 있어요. 네, 워낙 강팀이고요. 어떤 3명의 선수들이 평균 이상, 5할 이상의 성적을 내주니까 뭐 어느 팀도 결코 만만하게 볼 팀이 아니죠. 네, 이와 대결하는 부산 KH에너지. 뭐 두말할 것 없이 가장 강한 팀으로 꼽히고 있는 팀이고요. 네. 특히 뭐 KH에너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셔서 뭐 아시겠지만 그 조치행 구단도 굉장히 강합니다만 그 뒤를 받쳐주는 강원 구단, 장수영 구단이 흔히 도전 5강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네, 다른 팀에 가면 1지명인데 네, 여기서 2지명, 3지명 하고 있으니까 KH에너지가 뭐 당연히 강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타지아 부천은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어떤 각 팀마다 이 지자체 팀마다 어떤 보통 상품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네. 뭐 월출산이라든지 혹은 또 삼척 해상 케이블카라든지 그런 지명을 많이 따는데 관광지나 유명 관광지를 많이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데요. 이 부천은 판타지아라는 이름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명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천에서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게 이 문화의 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부천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부천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제가 있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지아 영화제라고 네, 정말 이 환상적인 영화에 관련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영화제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화제가. 네. 언제쯤인가요? 네, 7월 12일 날 개최를 하니까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흘간 7월 11일부터 펼쳐지는 부천국제 판타지아 영화제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있는 한 40, 50대 분들은 꼭 그 한국 만화박물관을 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네, 끌려갔죠. 가본 게 아니라. 네. 저는 결정은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끌려갔는데 가서 이제 저희 아이들과 또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네. 의외로 대박이 났어요. 이 부모님들은 60년대, 70년대 그 만화의 향수를 오랜만에 보시고 옛 생각에 많이 빠지셨고요. 아이들은 또 최근에 나오는 영화 주인공들을 보면서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다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곳이 만화박물관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만큼 네. 온 가족이 함께 가면 참 좋을 곳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타지아 영화제도 하는데 또 부천에서는 국제만화축제라고 또 8월에 개최를 합니다. 올해는 8월 15일 날 개최를 하는데요. 저도 꼭 갈 예정이니까 네.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김만수 구단을 보고 싶으신 네. 분들은 꼭 부천에서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만화 박물관도 네. 있고 만화 축제도 있고 이 네. 부천은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바둑인 아닙니까? 근데 부천에서는 전국에서 지금은 이제 화성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5학년 아이들에게 바둑을 다 가르칩니다. 종교 과정에 예. 포함이 된 건가요? 네, 부천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인 아이들에게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바둑을 가르쳐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부천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은 바둑을 둘 줄 압니다. 정말 대단한 일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천이 항상 문화에 이렇게 많은 투자도 하고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부천이 살고 싶은 도시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혹시 이주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이주 계획이 가끔 있는데, 네. 네. 아쉽게도, 네. 네, 좀 고려해 보시는 네. 걸로. 네.
이제 네. 바둑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네. 보는 구정석인 것 같아요. 네. 어떤지 지금 이제 두 형태들은 뭐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건데요. 이제 이창호 구단이 즐겨 사용하던 이창호 구단과 조은영 구단이 많이 사용하던 정석입니다. 이제 조충 구단 입장에서는 항상 선실리 후타게가 네. 뭐 트레이드 마크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실리를 얻는 거는 뭐 굉장히 조치훈 구단 다운 바둑이고 안간 구단은 항상 이게 중용을 따지는 바둑입니다. 항상 평균과 이 조화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실력과 세력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좌기 정석은 흙이 지금처럼 이어서 받아둘 수도 있고요. 네. 또 선수를 잡아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게 되면은 그냥 단단하고 서로 안정감이 있지만 백은 선수를 잡게 되고요. 대신에 흙은 나중에 여기 차렷을 하는 맛이 있어요. 네. 넘어가니까 이쪽에 다가왔을 때도 있고 젖히거나 약간의 맛이 있습니다. 반면 있질 않고 이렇게 아까 느는 게 그런 방법인데 느게 되면은 백이 이제 받아주겠죠. 여기를 안 둬도 되긴 하지만 백은 이제 맛이 없으니까 그건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바둑에서 특히 초반 정석에서 선택은 이 100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빵점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성향이 그대로 나오는데 조충 구단이 수익기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뒤에 수가 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뒷맛이 나쁘다, 뒷맛을 중요시 여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수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지금의 진행, 돌바람은 네. 흙이 약간이나마 좀 기분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49대 51로 또 흙의 의세를 네. 보고 있네요. 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나 보던 이 인공지능 혹은 로봇 이런과 인간의 공존 그런 게 영화에서나 보지 현실될 줄 몰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더 신기한 거는 거기에 가장 시험대에 오른 게 지금 바둑이에요. 알파고 이후부터 이제 처음에는 바둑과 어떤 인공지능의 대결이 됐지만 사람과 대결이지만 지금은 이 해설에도 도입이 되면서 인간과 협력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승희 캐스터도 좀 돌바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라고 했잖아요. 하나 인격체로 좀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네. 돌바람은 느끼고 있는 걸까요? 뭐 형세가 좋다고 느끼는 걸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전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당연하죠. 또 최근에는 이 네. 프로 기사들이 네. 컴퓨터를 바꾸느라 굉장히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좀 역시 모든 새로운 이 신문물이 들어오면 역시 10대에서 10대, 20대들이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가슴으로는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치행 구단이 이제 장고를 하고 있는데 조치행 구단이 꼭 뭐 이게 어려워서 장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습관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항상 습관적으로 장고를 하는 스타일이어서요. 지금 뭐 반상에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지금 한 수를 두었을 뿐인데 네. 또 승부 예측이 바뀌었어요. 네, 이게 아마 여기서 초반에 이런 부분들은 뭐 굳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알파고 바둑과 인공지능 바둑에서 협공이 없어요. 협공을 협공이 아예 두면 굉장히 없나요? 나쁘다고 이 인공지능들은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걸쳐오게 되면은 보통 대부분의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협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집을 챙깁니다. 100에 두면은 뭐 또 이런 식으로 두는데 인공지능들은 협공을 싫어합니다. 근데 협공을 해야지 바둑이 재밌는 거고 협공을 하지 않으면 뭔가 판이 좀 밋밋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람과 어떤 인공지능의 차이가 아닐까 뭐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저희 프로기사들 입장에서도요.
좀 이제 선배님들, 이제 시니어리그에 나오는 선배님들은 협공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에 속해요. 보시면 안간혹 좀 구단도 협공했죠. 조치흥 구단도 협공하죠. 네. 그러니까 협공을 통해서 이 아기자기하게 판을 끌어가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최근에 성전되는 인류들은 협공을 잘 안 둬요. 그런 것도 좀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협공을 하지 않는다면 좀 판이 단조로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 보는 재미는 좀 확실히 떨어질 네. 것 같아요. 협공을 하면 바로 지금 이제 쉬어가잖아요. 네. 협공을 하면 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협공을 하지 않으면 변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귀에서 벌어진 전투가 뭐 어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바둑에 있던 잔잔한 소소한 재미는 귀 쪽이 좀 많이 있죠. 네, 이제 수치는 50대 50, 정확히 반반이에요. 네. 네, 뭐 그냥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우리가 항상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투자할 때 투자에 유의하셔라. 뭐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런 네. 안내 문구 오지 않습니까? 저 AI 승부 예측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형세 판단 하실 때 참고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흑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나와 끊는 수고 싸움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냥 실리로 가는 건데 이렇게 천천히 실리로 가는 게 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조치훈 선수라면 어떤 쪽을 좀 선호할까요? 두 개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치훈 구단의 전통적인 스타일은 아무래도 실리를 얻는 형이겠죠. 옛날에 이제 조치훈 구단의 스승이 기단이 구단이라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프로 기사는 바둑을 두면서 프로 생활을 하면서 기풍이 3번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분도 처음에는 굉장한 세력 바둑을 두시다가 그 다음에는 극단적인 실리 바둑으로 완전 변화가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완전 전투 바둑으로 바뀌었어요. 이 기단이 구단도. 근데 조치훈 구단도 제가 보기엔 흡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극단적인 실리 취향이죠. 선실리 후타기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좀 굉장히 전투형으로 갔다가요. 네. 지금 조치훈 구단은 약간 굉장히 조화를 중시하는 그런 형인데 그냥 조치훈 구단도 한 3번 정도 전투가 바뀌는 것 같아서 싸울 수도 있고 싸우는 것도 조치훈 구단이고 지금처럼 밀어서 실리를 차지하는 것도 조치훈 구단의 바둑인 거죠. 유승희 캐스터는 기풍이 몇 번 바뀌었나요? 저는 바뀌어도 바뀐 줄을 일단 모르겠고요. 네. 네. 김만수 해설위원은 총 몇 번 바뀌셨나요? 저는 한 2번 바뀐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은 어떻게 바뀔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럼 시작은 어떤 기풍이었나요? 저희 세대 때는 네. 이 조치훈 구단이 굉장히 어떤 슈퍼스타였거든요. 저희가 조치훈 구단 때문에 바둑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나 일단 조치훈 구단 흉내를 무조건 냈어요. 그래서 실리를 많이 차지하고 상대 모양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헤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두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프로 되고 나서는 좀 바뀌었죠. 좀 약간 공격형으로 좀 바뀌었다가 요즘에는 공격도 안 되고 실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요즘에는 또 인공지능의 도움을 네. 받아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한번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떤가요? 네, 그거는 우리 후배들에게. 네. 네. 지금 이제 밀었는데 지금 이제 극단적인 실리가 있어요. 이게 조치훈 구단 스타일인데 극단적인 실리입니다. 원래 이렇게 밀어주는 거는 상대에게 세력을 줘서 굉장히 나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실리를 차지하는 게 이게 초창기 조치훈 구단의 그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바둑이 실리를 차지해서 좋기는 한데 나중에 중반이 넘어가면 결국 세력이 말을 해요. 네. 한 칸이 아니에요. 야, 이거는 진짜 알파고류인데요. 저희가 가끔 이제 정석을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저희는 한 칸 뛰는 게 정석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알파고는 여길 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지금까지 이 모양을 따라하는 프로 기사는 없었는데, 야, 조치현 구단이 실험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네, 한 칸이 아닌 날일자로 네. 선택을 했고요. 근데 사람이란 게 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원래 안 하는 게 맞는데, 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너 하지 마라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거 알면서도 더 하고 알면서 하죠. 싶어지잖아요. 네. 그 묘한 건데 역시 그 호기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은데요. 이 조치현 구단도 이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한번 역시 써본 것 같습니다. 이게 호기심의 한 수 같은데요. 네, 실험 정신을 발휘를 하긴 했는데 일단 돌바람의 네. 승부 예측은 좀 야박하네요. 네,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보기엔 돌바람 입장에서는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마 이런 쪽을 좀 더 선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밀어놓고 실리를 차지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 싶은데, 네. 어쨌든 돌이 2선으로 쳐지는 거는 뭐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안관욱 선수 협공을 선택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낮은 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3선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지금 54에서 51로 내려갔어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높게 둔다, 낮게 둔다가 승부에 바로 직결되진 않고, 또 이거는 이제 기풍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역시 사람과 이 인공지능의 차이점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만 밑으로 갈수록 좀 편안해해요. 안정감이 좀 있죠. 네, 괜히 높게 두었다가 뭐 상대가 여기 뭐 이렇게 뭐 오면 어떡하나 이런 네. 고민도 많고, 낮게 둘수록 편안해 하는데 이 알파고들의 바둑을 보면 3선에 두는 경우가 굉장히 없어요. 대부분 다 높게 둡니다.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의미긴 한데 사람들은 좀 낮게 두는 걸 선호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둑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낮게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알파고는 이런 부분에서 그냥 야박하게 지금 점수를 팍 깎아버렸습니다. 역시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건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아무래도 가장 이제 승률이 높은 걸로 네. 찾아가니까요. 근데 그거 뭐 사람이라고 꼭 감정대로 두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기풍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일본의 이시다 구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별명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굉장히 계산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예리하셔갖고 네. 반집, 한집반 이렇게 이기는 스타일인데, 근데 바둑은 컴퓨터처럼 그냥 냉정하게 실리 집으로 딱딱해서 반집 이기는 스타일인데, 근데 성격은 좀 정반대였다고 그러세요. 성격은 어떠셨나요? 굉장히 놀기 좋아하시고, 사람하고 관계하기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 기품과 또 이게 사람 스타일은 또 다른 것 같은데, 항상 또 비례하지는 않아요. 네. 조치현 구단도 또 비슷하죠. 조치현 구단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 바둑을 두는 모습만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유승희 캐스터도 같이 이제 대국하기 전에 같이 이제 좀 잡담을 나누는 경우도 듣게 되고, 조치현 구단이 대화하시는 것도 보게 되는데 상당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시더라고요. 네, 항상 처음에 뵐 때는 목숨을 걸고 둔다 이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 다 있냐 그랬는데 실제 뵈면은 항상 웃음이 많고 유머 감각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4라운드) 3경기입니다. 부천 판타지아 그리고 부산 KH 에너지의 대결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관상위의 신사 안관욱 선수. 안간욱 구단은 30살에 입단을 했는데 원래 그 대학교를 다니실 때 행정학과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무원을 목표로 네. 하셨는데 이 바둑 원래 숨은 강자였는데 그래서 입단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늦은 시기이긴 했습니다만 대학을 졸업하신 다음에 이제 입단을 목표로 하셔서 그때 입단까지 하셨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또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시기도 네. 하네요. 예전에 일부러 시합도 안 나오시고 이미 대학교 때 강자였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강자였어요. 네. 네, 근데 일부러 시합도 안 나고 이제 학업에만 정진하셨는데 얼떨결에 나온 시합에서 덜컥 우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얼떨결에 그냥 이제 바둑 대회를 나와서 얼떨결에 입단까지 하신 스타일인데 본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얼떨결에 했다고. 네. 아니, 얼떨결에 네. 입단을. 네. 근데 저 아는 분들은 이분이 절대 얼떨결에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항상 기원에 가서 보면은 제일 먼저 나와서 항상 기보 공부를 항상 제일 먼저 하시고 또 제일 늦게 가셨던 분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입단 공부를 할 데가 없다 보니까 다 독학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학구 그 중에서도 굉장히 학구적인 공부 방법을 유지하셨던 분입니다. 시니어 리그에 나오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당시에는 어떤 바둑 도장이나 어떤 프로를 양성하는 그런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기원에서 바둑을 배우고 시작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늦은 나이에 입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창호 구단이 나오기 전에 또 조치훈 구단이 82년도에 명인 타이틀 따기 전에는 저희가 우리 뭐 책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바둑한다라고 하면은 왜 그걸 하냐고 다들 뜯다 말렸다고 하죠. 근데 요즘 어린이들은 바둑한다라고 하면 훌륭한 거 한다고 칭찬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둑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네, 이 프로기사라는 직업에 대한 개념도 네.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이 안관욱 선수와 조치훈 네. 선수 두 선수 모두 이 노력하면 절대 네. 빠지지 않는 선수들인데요. 그렇죠. 또 이런 분들이 그만큼 또 조용히 노력하시고 또 바둑계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또 지금 바둑계가 상당히 또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가 이제 다음 수가 궁금한데 알파고는 여기 두라고 하는데 알파고는 여기 바로 때려라라고 합니다. 호구자리 급수니까 때려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넉점을 버리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모양인데요. 네. 이게 이렇게 두라고 하는데 과연 안간욱 구단은 어떻게 둘까요? 보통은 여기 걸치는 게 무난하죠. 네. 여기 두고 벌려 놓으면 흙도 띄고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바둑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무난한 바둑입니다. 자, 무난한 진행이 될지 이제 백의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네. 자, 안관욱 선수 오늘 들어 가장 첫 번째로 좀 장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이럴 때가 있는데 그냥 내가 두고 싶은 데로 뒀으면 좋겠는데 네. 알파고가 여기 두라고 했는데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거 이창호가 여기 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왠지 둬야 될 것 같은 그 수가 계속 네. 눈에 밟히죠. 거기 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수가 항상 좋으란 법도 없고 그 맞다라는 보장도 없죠. 또 나에게 안 맞으면은 안 두면 그만이긴 한데 왠지 찜찜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자, 알파고 알파고의 말대로 한번 물어봅니다. 일단 그냥 이었네요. 고민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조치훈구단은 알파고 뭐고 간에 난 모르겠다. 나의 길을 가련다. 뭐 이런 뜻이죠. 이 조치훈구단이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기자가 물어봤죠. 알파고에 대해서 한마디 해줄 거 없냐 그랬더니 알파고에게 돌을 던지고 싶다. 그런 명언을 남겼죠. 네. 기자가 놀라서 왜 돌을 던지냐 그랬더니
아니 이기고 도망가는 게 어딨냐. 네. 그렇죠. 저희 시니어리그 인터뷰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네. 해주셨었는데요. 네. 사실 알파고와 두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 꽁무니를 빼는 네.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원래 알파고는 흙이 여기 두면 흙은 여기 두라고 했는데 저 친구들은 네, 알파고 도망갔기 때문에 네, 상대를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백이 바로 움직이겠죠. 네. 왜냐면 호구 자리에 먼저 떼어놨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2선의 돌이 가는 거는 좀 무의미합니다. 이거 잡아도 너무 안에 이렇게 똘똘 뭉치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뛰어나와야 되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 모양도 깨고 여기도 둘 수 있으니까 백은 나쁘지가 않죠. 반대로 갑니다. 네, 먼저 협공을 합니다. 혼자 뛰어나가긴 좀 억울하다는 뜻일까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흑의 다음에 노림이 네. 백이 이제 어설프게 한 칸 뛰면 네, 이쪽을 둬서 한 점을 버림돌로 활용해서 끊을 수 있는 이런 맥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피한다고 하면 네, 백은 근데 여기를 먼저 두겠죠. 흑이 이쪽을 이제 뭐 막는다고 해도 안에서 싹 살아버리면은 흑은 좋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꼭 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두고 네,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제 한 점 잡히는 게 없어지니까 네, 백의 입장에서도 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 잡히는 게 사라지면 귀에 있는 흑돌이 한 번에 못 사니까 돌이 더 약해지게 되죠. 자, 지난해 처음 창단한 이 부산 KH 에너지는 네. 한국 바둑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출발을 네. 했다고 해요. 네, 그렇죠. 또 이 많은 지금은 이제 어떤 이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지만 원래 옛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산 가서 바둑 잘 둔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부산의 강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또 예전 선배님들은 부산 출신 프로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바둑의 어떤 명문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둑 애기가들도 부산 지역에 많이 계시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네, 이번 시니어리그에 작년에 KH에너지가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또 시니어 바둑리그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도 부산에서 부산 출신 기사들이 많이 있죠. 신진서 선수는 이제 원래 부산에서 태어나서 네. 이제 초등학생 때까지 부산에서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만 또 최철한 구단도 부산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생활을 조금 했다고 하고요. 네. 이 부산이 바닷가여서 그런지 신진서 선수도 그렇고 최철한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호방해요. 네, 또 성격도 네. 시원시원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막힘이 없죠. 그러고 보니 기풍도 좀 네. 그런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KH에너지에 원래 사지명 후보 선수로 이기섭 사부님이 와 계신데 이기섭 팔단도 정말 60년을 부산에서 사신 분인데요. 굉장히 시원시원하시고 기풍이 화려합니다. 네. 부산이 갖는 또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받아주지 않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죠. 네, 차렷해서 받아두었고요. 백의 다음 행마는 어떤 행마를 좀 예상해 볼 네. 수 있을까요? 지금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마늘모 정도입니다. 한 칸을 두게 되면 네, 이 항상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건너서 붙이서 끊어가면은 이 돌이 끊어지니까 여기 돌이 아무 의미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두거나 여기 마늘모로 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두 개는 뭔가 좀 뻘쭘하죠. 네, 마늘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뛰어나가면 뭐 나가서 지금 뭐 서로 이제 팽팽한데 네, 팽팽한데 뭐 백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모양이 하나, 둘, 세 개 모양 갖고 있고
흑도 하나, 둘, 세 개를 갖고 있죠. 우리가 이제 단순 비교가 되는데 어디 귀의 형태는 엇비슷합니다. 이게 다 엇비슷하고 여기 모양과 이 모양도 대략 엇비슷하죠. 여기와 여기는 집으로는 흙이 많은데 이 모양의 두터움은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발전성을 따진다면 좀 백이 네.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백이 약간 유리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또 이제 우리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은 흙이 유리하다고 하면 어떡하죠? 네. 그게 가장 걱정인데. 네. 많은 해설자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네, 한번 궁금한데요.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항상 막연하잖아요. 지금은 막연하기 때문에 뭐 기풍에 따라 뭐 사람이라면 기풍에 따라 혹은 어떤 자기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나눌 수 있고 이런 데서 이제 흔히 백가쟁명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은 일단 한 번에 정리를 싹 해주겠죠. 자, 지금의 형세를 돌바람 과연 어떻게 네. 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조치훈 선수는 네, 한 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네, 백이 어쩔 수 없어요. 네. 역시 지금 좀 백이 기분이 좋다고 보고 있네요. 네. 근데 뭐 이거는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무의미한 수치예요. 네. 대체로 인공지능들은 왜 그런지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 대체로 백이 항상 먼저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퍼센티지를 좀 뽑아줍니다. 예전에 사람들의 감은 그래도 흙이 유리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하나같이 백이 일단 51이나 52에서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5대 5라 똑같다 보시면 되겠네요. 김만수 해설위원은 이 바둑 둘 때 네. 본인만의 습관이나 뭐 그런 걸 갖고 계신가요? 이제 습관을 웬만하면 안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근데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다 누구나 하나씩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프로기사들이 이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채 이제 날이 더울 때나 혹은 상대가 장구할 때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라든지 호두알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대고 하는데 저는 꼭 그런 걸 하고 두면은 꼭 져요. 아, 꼭 네, 꼭 져요. 징크스가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그냥 둬야지 그나마 좀 버팁니다. 유승희 캐스터는 혹시 어떤 또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저는 딱히 징크스 같은 건 네, 없는데요. 네, 예전에 네, 이 연구생 시절에요. 네. 굉장히 징크스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승부에 민감한 시기니까. 네.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네. 지하철 몇 다시 몇 네. 칸 이런 것도 따지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이게 또 한 번 의식을 하기 네. 시작하면 계속 의식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승부를 앞두고는 굉장히 예민해지죠. 별것도 네.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뭐 프로 승부를 하는 사람들이 뭐 이제 바둑도 있지만 다른 계통도 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 김동엽이라는 감독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빨간 양말을 신으면 이겼다고 합니다. 팀이. 네. 그래서 그게 징크스가 되니까 맨날 빨간 양말만 신었대요. 빨간 양말이 나만 하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별명도 빨간 양말의 사나이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 승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승부라는 게 자기가 잘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운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니까 네. 그런 걸 조금씩 따지게 되죠. 자, 그나저나 안간호 구단이 지금 날일자로 뽑아왔는데 자, 백은 집을 얻고 있고 흑은 이 공배죠. 그러니까 서로 얻어가는 게 달라요. 백은 현찰을 얻어가는데 흑은 그냥 뜀뛰기만 하면은 흑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흑 입장에서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돌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흑이 아마 제가 보기엔 다음 수가 조치훈 구단이 꽤 장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도네요. 그쪽이 네. 아닙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은 네. 공격을 하는 게 있어요. 공격을 할 때 나올 때 여기가 막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기를 두고 나올 때 이런 쪽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격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있고 상대가 집으로 갔으니까 나도 뒤따라가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는 좀 공격 쪽에 포인트를 맞춘 것 같습니다만 백이 뛰어나가면서 조금 심심해졌습니다. 여기를 둔 거는 흑이 여기 두는 노림이 있어서 그래요. 차단이 불가능한가요, 지금은? 이 넘어가는 수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네. 백이 두고 단수 치고 여기 두면은 자, 이 모양이 끊어서 여기는 두 수, 세 수로 잡을 수 있는데 여기 단수 치면 축이 되죠. 근데 나가면은 흑이 기다리니까 백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차렷하는 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 친구들은 노림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네, 그만큼 또 수일기가 뒷받침이 되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 조치훈 선수의 좀 제스처를 보자면 초반 진행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 네.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약간 좀 심심하게 짜졌는데 그러니까 실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상대가 돌이 약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여기를 둘 여유가 없습니다. 흑은. 백은 그냥 적당히 처리해버리고 여기를 꽝 두들겨 막으면은 오히려 거꾸로 흑이 미생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치훈 구단은 만만치 않게 판이 흘러가는 것 같고 본인은 이제 슬슬 이제 끊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판이 뭐 어렵고 불리해지면 조치훈 구단이 머리를 때리는 그 습관이 있는데요. 네. 어쩌면 오늘 이제 시니어리그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실리로 아예 네. 돌아서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자, 조치훈 선수의 목에 방울을 달 선수, 네. 과연 안관욱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는 굉장히 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백이 네. 이 좌상귀 덮어 씌우면 흑은 살 수는 있는 건가요? 뭐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네. 타겟 신이라고 불리는 조치훈보다는 뭐 쉽게 찾아내지 않을까요? 네. 이미 다 네.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네. 가지 않습니다. 역시 이제 안간호 구단 스타일입니다. 야, 저 같으면 일단 무조건 우리 같으면 이제 씌워놓고 보는데, 그렇죠. 네. 야, 이것이 조화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공격보다는 항상 안정적인 판을 유지하는데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두니까 여기가 하얗게 또 변하죠. 어차피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조치훈 구단은 절대 여기는 안 둔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실리를 내준 수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는 절대 안 둘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두었어요. 뒀네요. 네. 두었어요. 쥐구멍이 어디 없나요? 네. 오늘 제가 오늘 영 안 되네요. 네. 두지 않을 것 네. 같다라고 하시면 계속 두고 있거든요, 오늘. 네. 자, 근데 어쨌든 백은 뭐 나쁘진 않네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전혀 마다할 네. 것이 없는 흐름이고요. 네, 보통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두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해설을 했다가 이제 대국자가 두면은 굉장히 뻘쭘해 주는데 지금 AI가 너무 고마워요. 백이 그쵸. 좋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수치를 점점 벌려주고 있잖아요. 네, AI 덕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또 필요하군요. 네. 역시 뛰어가는 흐름은 좀 네. 기분이 좋지 않은가 봅니다. 네. 근데 좀 위험한 수죠. 왜냐면 흑도 약한 두 개로 갈라지니까 네. 이제 보통 미생마 하나 운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흑의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양곤마가 뜨게 됩니다. 네, 조치훈 선수의 첫 번째 승부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네, 막은 수가 실리에 민감한 수죠. 그러니까 어. 두 가지 선택인데 네. 막는 게 있고 이렇게 지키는 게 있어요. 지키는 네. 게 일감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지킨 거는 공격에 포인트가 맞춰진 거고 네. 여기를 막은 것은 집에 포인트가 맞춰진 거죠. 네. 근데 역시 이쪽 지키는 게 좀 더 무난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흑은 뭐 백이 흑이 이렇게 빠져 나올 때 네. 여기 약점이 남아 있는 한 백은 이제 공격이 잘 안 됐습니다. 보통 이제 이쪽 이제 다시 대역공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막히면 이게 잡히죠. 흑도 바로 나와 끊을 네.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끊는 것은 일단 이쪽에 막히게 되고 네. 이 돌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8개 공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활이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8개 공간을 갖고 있는 돌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치훈 선수도 뛰어나가는 흐름이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옆에 인공지능 이제 이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숫자 1, 2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는 진짜 의미가 좀 없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6대 4가 됐다. 뭐 그러면 이제 한쪽이 좀 유리하다. 약간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7대 3이면은 반면 한 10집 혹은 덤이 안 나겠구나. 뭐 이런 네. 정도 케이스 보시면 되고 8대 2가 됐다.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수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수 들 때마다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네,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크게 연연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55대 45 정도면 오차범위 내라고 네.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10단위로 더 벌어지지 않는 한 뭐 한 수 둘 때마다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만큼 지금 두 선수가 일단 바둑 실수가 거의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찔러 갑니다. 네, 오늘 안관욱 선수가 보여준 첫 번째 좀 공격적인 네. 수 같은데요. 이제 공격으로 전환을 좀 하려는 것 같은데요. 좀 노림이 숨어 있나요? 백의 입장에서는 들여다보고 여기를 두고 이을 때 여기를 이제 끊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돌이 모두 갇혀버리니까 네. 흑이 곤란하겠죠. 자, 흑도 처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여기를 끊어야 되는 듯이 보입니다. 잡으면은 네, 네, 받아준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돌려버리고 돌려서 쌍립 형태로 만들어야지만 뭔가 이게 약점을 좀 정확히 노릴 수가 있는데요. 있는다면은 일단 백이 의도가 성공입니다. 자, 조치훈 선수 어떤 수단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2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조치훈 선수. 오늘 내용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